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새로운 개념, 분수가 여지까지는 나누기다 또는 1보다 작은 어떤 양을 나타내는 어떤 조각, 부분 이런 것이라고 frac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의미로서 분수는 전체 집합에서 일부가 차지하는 어떤 그 개수를 나타내요. 개수.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분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거는 그대로 갖고 가는데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죠. 양이 아니고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은 개수도 양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이나 어떤 영역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을 수학에서는 집합 또는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 때 이제 집합의 정확한 정의들이 내려지는데 중요한 정의는 그 집합을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집합인 것이죠. 뭐 예쁜 여자들이 모임 이러면 예쁘다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예쁜 여자들 모여 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사실 실생활에서는 집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어쨌건 좀 다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모여 있으면은 집합인데 그거는 한 공간과 한 영역이라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 친 게 이제 한 영역인 것이죠. 한 공간인 것이죠. 그리고 집합이 그룹이 아니에요. 집합은 영어로 셋이에요. 셋. 그 의미는 뭐냐면 한 셋,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세트를 사지 않습니까? 10권이 한 세트인 이 세트가 셋이 집합이에요. 번역을 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10권이 다 채워지면 뭐예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10권이 다 채워지면 전체 집합. 근데 10권 중에서 한 권이 빠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세트의 세트를, 두 개의 세트를 묶어가지고 또 다른 세트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개념들을 늘 갖고 가요. 예, 갖고 가요. 그래서 여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본적인 거는 이 셋이라는 거예요. 셋은 늘 어, 떤 공간적 영역, 그 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제한성을. 그런데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제한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라는 제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셋이긴 셋인데 끝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제 집합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죠. 아이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집합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의 어떤 일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에게 요거를 요렇게만 보여주고 이걸 분수로 표현해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6분의 5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올까요? 안 옵니다. 그게. 예,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색칠된 부분을 분수로 표현해봐. 이랬을 때 6분의 5로 오느냐?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어, 깨닫는 순간을 어른들이 선생님이 그냥 빼앗아 버리면 안 돼요. 예. 저는 교육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일단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제외하고 이거를 분수를 표현할 수 있니? 칠판 같은 데 써놓고 한번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맞추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분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연상작용, 이전에 아이가 알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그림을 수도 없이 봤어요, 이전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체 하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눴고 그 중에서 5개잖아요. 이거를 표현하라고 하면 이제 6분의 5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개별로 쪼개가지고 한 공간에다 흐트러 놨다. 분수는 쪼갠 수잖아요. 쪼개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이 양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에서 늘 이제 분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점선으로 칠해요. 점선으로. 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어떤 쪼개진 선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교재를 아무리 봐도 구글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런 것은 수학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초등교육에서 쓰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는 어찌 보면 선입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이렇게 쪼개져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개체죠. 이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근데 이것도 당연히 분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나무 토막을 가상의 어떤 이게 나무 토막이 있으면 가상의 어떤 공간, 가상의 어떤 조각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랬을 때 이 양도 당연히 표현되는 거죠. 분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분수는 하나보다 작은 프랙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맨날 이제 점선으로 돼 있어, 이렇게 점선으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분수를 표현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흩어서 이렇게 그려봐. 이거를 먼저 시켜주면 좋습니다. 애들에게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얼마지? 4분의 1이죠. 그 개별을 다 잘라가지고 조각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양을 나타내면 분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또 당연히 4분의 1이라고 하겠죠. 4분의 1이라고. 요 관계 연결고리를 많이 그려보게 해서요. 이 문제집에서 있는 것보다 많이 그려보게. 어머니나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면 이런 깨닫는 그 개념의 원리를 깨닫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문제 푸는 것보다도 그 순간,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너무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의 막대기, 바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바라고 합니다. 하나의 막대기를 6조각으로 나누었을 때 색칠된 부분은 전체 6개 중에서 5개에서 6분의 5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 공간에 조각들을 다 흐트러 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